여러분, 아침에 거울 딱 보면, 아, 나구나, 바로 아시죠? 우리한테는 이게 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이라면 어떨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어? 저거 나네? 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궁금증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1970년에 한 심리학자가 정말 기발한 실험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고든 갤럽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거울 마크 테스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물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알아보는지, 그러니까 자기인식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인 거죠. 이 실험 방법이요? 진짜 간단해요. 일단 동물한테 거울을 계속 보여줘서 익숙하게 만들어요. 거울 속 모습을 보고 웬 놈이지? 하고 덤비지 않을 때까지요. 그런 다음에 동물을 잠깐 재우고 이마나 목처럼 자기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곳에다가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표시를 살짝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깨어났을 때 과연 거울을 보고 내 몸에 이게 뭐지? 하면서 그 표시를 만져보는지 이걸 지켜보는 거죠.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테스트가요. 알고 보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였어요. 마치 정말 똑똑한 동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엘리트 클럽의 입장권 같았달까요? 와, 이 클럽 멤버들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들은 뭐 당연히 통과했고요. 바다에서는 돌고래랑 범고래가, 땅에서는 아시아 코끼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심지어 새 중에서는 깃털 달린 유인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똑똑한 유럽가치도 이 클럽의 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 거울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건 그냥 똑똑한 걸 넘어서 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죠. 과학의 역사가 항상 그렇듯이 이 완벽해 보였던 이야기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던 이 엘리트 클럽의 문을 두드리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손님들이 나타난 거죠. 그 첫 번째 손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작은 물고기 청줄 청소노래기였어요. 2019년에 이 녀석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연구가 나왔을 때 다들 에이 설마 했죠. 목 아래 갈색 점을 찍어줬더니 거울을 한참 보다가 바닥에 목을 쓱쓱 긁어서 그걸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뇌라고 해봤자 정말 작은 이 물고기가 해낸 겁니다. 과학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근데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3년에는 쥐가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네, 바로 그 쥐요. 검은 쥐 이마에 하얀 잉크를 콕 찍어줬더니 거울 앞에서 다른 데는 놔두고 유독 그 부분만 더 열심히 닦아내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다른 쥐들이랑 같이 자란,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이 있는 쥐들한테서 이런 행동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침팬지나 코끼리, 돌고래 같은 동물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능력을 물고기랑 쥐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거울 테스트? 이거 대체 뭘 측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자아라는 그렇게 대단한 걸 재는 게 정말 맞을까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통과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과학자들이 이제는 동물 말고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거울에 금이 간 거 아냐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테스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시 결과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침팬지는 통과하는데 지능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는 고릴라는 대부분 실패해요. 까치는 되는데 도구 쓰는 천재새로 유명한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또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똑똑하다고 알려진 동물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테스트가 애초에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는 시각보다는 후각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 개한테 시각 테스트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또 고릴라들은요,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 도전, 그러니까 공격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울 속 자기랑 눈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클라크 잣까마귀라는 새는요, 쨍한 거울 앞에서는 실패했는데 꼭 자연 속 물웅덩이처럼 흐릿한 거울을 줬더니 통과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환경까지 타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테스트의 편향 문제가 동물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숫자 2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한 연구에서 케냐의 시골 아이들 82명한테 거울 테스트를 했을 때 통과한 아이의 숫자입니다. 단 2명이요. 심지어 6살짜리 아이도 자기 이마에 뭐가 묻어있는 걸 보고도 그냥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고 해요. 아니, 그럼 이 아이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연구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이 아이들은 아마 어른이 내 이마에 이걸 표시한 데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해서 함부로 지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특정 문화권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편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울, 과연 동물의 마음을 비추는 창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편견을 되비추는 거울일 뿐일까요? 아주 유명한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 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인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여러 겹으로 된 양파 같아서 동물마다 다른 깊이, 다른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용어를 좀 더 까다롭게 써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알아보는 능력, 이걸 자기인식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나는 누구인가 같은 더 깊은 차원의 자기 자각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쥐 실험을 했던 연구팀도 우리 연구가 쥐가 자의식이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고 딱 선을 그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거울 테스트는 동물의 지능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지능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멋대로 정의하려는 우리 인간의 오만함과 한계를 비추는 거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또 다른 거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